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머니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또 다시 그냥 약간 좀 정신없는 또 연말인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 시장은 좀 열리는데 1월 1일이 또 일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대한 또 새해에 대한 또 기대감 또 갖고 있긴 한데 또 바로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쉽지 않은 또 한 주인 것 같은데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이 시장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코스피 기준으로 2,3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포인트에 대한 이탈 부분도 얘기를 드려 왔었는데 결국 이제 계속 좀 이탈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많은 고민을 해봐요. 여기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인데 시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1월 한 중순쯤 돼야지 좀 뭔가 눈에 보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지금은 제가 그간에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뭐죠?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주식을 조금 준비하시는 시기, 모아가셔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때 이제 수익을 좀 내시고 내년 하반기 내후년도 보시고 투자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전체 이제 경기 자체를 악화시키는 요인 자체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가 부동산 경기인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게 이제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계속적인 좀 악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우선은 당장은 볼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지금 주식을 해야 될 시기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선은 근데 바닥은 좀 확인되는 계기 자체가 1월 달 한 중순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준의 금리가 아마 맥스로 크게 찍는 것 자체가 1월 31일과 2월 1일 날 있을 FOMC이기 때문에 그때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조금 나왔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좀 쉬었었고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벌써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있는데 벌써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AS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의가 왜 이렇게 많은지. TYM이 문의가 많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부터 제가 안 나왔는데 수요일 날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제 짱짱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가 한 3에서 4%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이 원체 안 좋았어요. 금요일 날 4% 정도 빠졌습니다. 수익 실현하셔도 돼요. 예. 그게 막 너무 이게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스스로한테.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우선 빼고 보세요. 그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요. 수익 줄 때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적게라도 수익 실현하셔야 되고요. 안 좋다 싶으면 손절도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어떤 대응 자체가 불가하세요. 이게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잘못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각 자체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 잘한다는 선수들도요.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버틸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게 금리가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 TYM 같은 경우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추천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뭐죠?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대동과 비교해 봤을 때 이 TYM이 영업이익 부분에 앞서간다는 거 계속 강조드려왔었고 북미향 매출, 자율주행, 농기계 같은 이슈들 계속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우선은 1차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좋은 흐름인데 다만 이제 여기에 너무 이제 지고 계시는 거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나는 좀 더 보겠다 싶으시면 가져가라 말씀드렸잖아요. 가져가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시길 바라요.
왜 그러하냐면 최근에 이제 전체 시장 추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요 그래도 계속 가거든요. 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올라가요. 계속 추이를 잘 보시면 완연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크게 고점부터 해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쉽게 멈출 차트는 아니라서요.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대동이 1위였지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 회사가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이슈 같이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심적으로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에코프로 HN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오늘 관심 있게 좀 봤어요. 이거 해볼까 하다가 그냥 뭐 오늘은 다른 걸 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 에코프로 HN은 5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모아가시면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추천했던 게 9월 28일 날 추천했었고 세 번째 추천이었어요. 세 번째. 그 전에 추천했을 때 몇 차례가 있었죠? 네. 요 급등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저희 많이 먹었잖아요.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먹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먹는 건데 이번 네 번째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래서 제가 살짝 팁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바닥 5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5만 원 아래에서. 5만 원 아래에서는 차분하게 우선은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깰 때마다 그래도 다시 한번 5만 원짜리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모양이 나왔어요. 아마 오늘 제가 방송 나오니까 5만 원 아래 깼으니까 이거 추천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상관없습니다.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하니까 5만 원 아래는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왜? 탄소 배출권 이슈 자체가 유럽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수혜주. 하나 더 있죠. 그린케미칼도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나중에 상황 보다가 태경도 마찬가지고요. 좀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그래도 이쪽으로는 보긴 봐야 돼요. 동화약품인데 추천을 드리고 나서 오르긴 했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동화약품도. 적게 오르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다시 좀 채비를 하긴 하거든요. 매출이 아마 계속적으로 좀 반등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동화약품은 제품 원체 많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바닥에서 올려치는 흐름에서 저는 10,000원 아래에서는 역시나 계속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큰 추세에서 보더라도 큰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주가 차트 전체 보시면요. 이런 흐름이에요. 많이 깨졌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정보도 굉장히 강한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비공식이지만 2억 8천만 명 정도, 3억 명 정도가 지금 걸렸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뭐 의약품 부족 현상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좀 코로나가 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상승 포인트를 계속 갈 수 있고 그리고 동화약품 뭐예요? 실적이 괜찮잖아요. 그거 보시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맞춰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계속적으로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안 했네요. 제가 셀트리온 볼게요. 요즘에 조금 많이 주목을 받는 이런 여러 소식들이 있어요. 딱 두 종목을 크게 보고 있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의 성장성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적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다 두 종목의 이제 특이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진짜 아주 가파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 포인트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 모아가시고 현재가 부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가 부근에서 많이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봐요. 실적이 정말 커질 거니까. 거기에 맞춰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 80만 원 이탈 자리 가장 좋긴 한데 현재가 부근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은 셀트리온을 AS 해드려야 되니까 셀트리온은요. 추세상으로 물론 제가 이제 최초 추천가 대비해서 아직도 큰 수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추세상으로도요. 현 구간대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아요. 너무나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가가 18만 원대, 19만 원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만 이제 저기 위에, 저 뒤에 25만 원대 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단가를 낮추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가 낮추시고 길게 보셔야 된다고. 1년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딱 1년만. 시장은 내년 하반기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피크를 찍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올 거고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내년 상반기도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긴 한데 1년 보셔야 돼요. 근데 셀트리온 사신 분들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제가 LCC를 좀 보다가 오늘 에어부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에어부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에어부산 우선은 딱 오픈하면은 실적은 정말 별로 안 좋아요. 3분기까지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4분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일본 여행객들을 여행이 촥 풀리고 난 이후부터 해서 저가항공사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 차트를 한번 크게 보자면 자, 에어부산의 주봉 차트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게 전체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전체 차트예요. 역사적 최저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10월 31일 날 있었어요. 올해.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천천히 돌리는 과정이 좀 나와주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은 당연히 흑자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LCC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게 에어부산 차트예요. 이게 에어부산입니다. 요게 제주항공 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주항공 차트예요. 이미 한 차례 좀 움직였어요.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 움직임 자체가. 그죠? 자, 그다음에 티웨이 볼게요. 티웨이 항공 보시면은 이미 갔어. 그죠? 튀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진에어도 볼게요. 진에어도요. 차트가 뭔가 좀 안정적이진 않아요. 너무 등락이 심해요. 자, 다시 많이 보셨죠? 쭉 봤죠? 그다음에 다시 에어부산으로 가볼게요. 예, 이제 안정적인 바닥에서 이제 꼬리를 살짝 드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자,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실적이 돌아온다는 거고 일본 여행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 요즘 MZ 세대들의 그 SNS 등등에 올라온 사진들이나 여행 후기들에 관련된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행 지역이 일본입니다. 정말 많이 여행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싼 거 안 타요. 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LCC 저가 항공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크게 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차트 상황에서 맞춰봤을 때 그래도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의 좀 횡보했던 자리를 판단을 한다면 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는 거죠. 바닥에서 올려치기 되는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11월도 좋은데 12월도 원체 지금 많은 관광객 수가 늘고 여행객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객 중에 3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CC 전체적으로 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고 다만 이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나 이제 대한항공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는요.
아시아나항공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이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과 비롯해서 너무나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대형 종목이죠. 그래서 접근해도 괜찮긴 하지만서도 약간은 조금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내년 한 초쯤이나 관심을 가지는 게 맞고 지금 당장의 연말 특수와 맞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빠른 성장을 본다면은 이쪽 LCC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조금 안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행객들도 점차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행주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쪽 라인들은요. 아직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LCC가 지금의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